24시간 소아 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곳은 10곳 중 4곳. 부산에선 모든 분야의 소아 응급 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소아 의료 공백을 위해 도입된 달빛 어린이 병원은 반쪽 운영에 여전히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복지사회연대 이성한 사무처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역 응급 의료 체계 붕괴 현실화. 이제는 체감이 될 정도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부산의 모든 분야, 그러니까 전 분야의 모든 질환을 할 수 있는 소아 응급 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전무하다는 건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소아 응급 의료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과의 응급 체계도 부산의 경우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29개 종합병원 중에서 24시간 소아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이 한 곳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다른 지역도 이런가요? 다른 대도시, 대구나 광주, 대전. 수도권을 제외하면 거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공의들이 얼마 전에 복귀하긴 했지만 의료진 부족은 여전한 거고요. 또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도 들려요. 내년에 전문의 응시 자체는 늘었는데 소아청소년과는 오히려 지금 줄었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소아 전문의 수는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통계의 함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보야 될 의사 수는 적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동네에 있는 소아과 전문의 수는 많은 반면에 응급실을 볼 수 있는 환자 의사 수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공의가 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50% 이상으로 감소했냐고 그러면 일단 저출산이나 낮은 보험 수가 그리고 법률적인 책임 공방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서 소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죠. 부담이 되는 것도 의료진 입장에서도. 실제 최근 올해 판결이 난 게 뭐냐면 소아 전문의가 아닌데 수술을 했다고 해서 배상을 하는 그런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를 치료하려다 오히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달빛 어린이 병원의 경우 이 정부 권고는 기초지자체 한 곳은 도라예요. 근데 이제 권고 아니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16곳 중에 절반 정도죠? 8곳이 있고 지금 8개 구에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권고 아니긴 하나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이 제도가 2014년부터 이제 도입이 돼서 벌써 10년이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관련 규정도 너무 까다롭고 일단 달빛 어린이 병원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작년에는 9곳이었던 곳이 올해 이제 8곳이 된 이유도 한 분이 이제 그만두고 나가니까 운영 자체가 안 된 거죠. 소아 전문의가 2명은 있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지정을 반납한 거죠. 그러니까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낮에는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핵심은 이제 야간 시간대나 또 주말일 테니까요. 참 심각하네요. 원래는 이제 저녁 6시 이후에도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수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달빛 어린이 병원은 밤 11시, 12시까지 문을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이 아닌 경우, 경증의 응급 환자일 경우에는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름만 달빛 어린이 병원이고 달이 뜨는 시간에 문이 안 열리는 병원들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 정상적이지 않을 뿐더러 만약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주 7일을 다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는 안 되어 있거든요. 요일별로 상황에 따라서 열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만 열게 돼 있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한 달빛 어린이 병원이 이제 한 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예. 9곳에서 8곳 된 예. 그곳을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 한 명으로 도저히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병원이 이제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아까 말씀하신 조건에 부합하도록 예. 갖추는 것들이 꽤나 까다롭나 봅니다. 예, 엄청 까다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예, 예. 그리고 소아 환자를 진료한 진료 건수가 10,000건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 환자 중에서 소아 환자를 50% 이상 네네. 진료를 1년 동안 해야 네네. 지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정을 받은 병원들도 예. 이거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심각하게 할 고민하고 정도로.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달빛 어린이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의료계에서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기능 중심으로 그리고 인증하는 방식도 좀 바꿔야 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동병원의 90% 이상이 지금 상급 병원에 해야 될 몫을 지금 하고 있다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가 봤을 땐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아동병원도 그렇고 달빛 어린이 병원도 그렇고 보험 수가가 차득이 없습니다. 병원이든 의원이든 동일하고요. 아, 큰 그러니까 병원이라고 높은 게 아니군요. 예. 예. 그리고 진료도 그 응급을 하거나 무슨 검사를 한다고 해서 비용을 더 추가로 그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예. 달빛 어린이 병원은 환자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적자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는 달빛 어린이 병원의 아동병원에서 응급 의료를 할 경우에 경증은 괜찮은데 예. 중증과 중증 환자들이 같이 섞여서 대기실에서 대기하다 보면 네네. 위험한 경우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나 이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또 지역 의사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나 대치가 생기고 있습니다. 타협점은 어떻게 찾아가는가 이상식 씨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역의사제는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예. 그리고 상임위를 통과할 때는 2027년부터 이제 도입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 규정은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모 일간지 사설에 그런 제목이 그렇게 났었는데요. 정부는 지역의사제 제도를 꼼꼼하게 촘촘하게 설계하고 의사들은 반대하면 안 된다. 대신 예. 의정 갈등처럼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네네. 않도록 의료계도 제도가 내실 있게 좀 안착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예. 것 이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안을 내놓을 때 예. 벌써 한번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세심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예. 거.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복지사회연대 이성환 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